인간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늘 고통을 받는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오늘은 욕망 앞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영화의 이름은 크로니클.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중2병이 채 낫지 않는 고딩들이 갑자기 초능력을 얻게 된 영화 크로니클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앤드류는 불행하다. 전직 소방관이자 현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병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가정폭력. 벗어나고픈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앤드류는 학교 생활도 여의치 않습니다. 학교에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친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몸의 대화를 거는 친구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앤드류와 그나마 교류가 있는 건 앤드류의 또래인 사촌 맷입니다. 맷은 항상 앤드류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친구이자 사촌이죠. 어느 날 맷은 앤드류에게 학교가 끝나고 밤에 파티를 가자고 제안합니다. 파티에 오게 된 앤드류와 맷. 앤드류는 역시나 적응을 하지 못했고 새로 산 카메라로 열심히 주변 촬영만 하게 되죠. 그런 앤드류에게 학교의 인기남 스티브가 접근합니다. 자신이 놀라운 걸 찾게 되었는데 그걸 카메라에 찍어보지 않겠냐고 앤드류에게 제안하는 스티브. 처음엔 거절하지만 자신의 사촌인 맷도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스티브를 따라가게 되는 앤드류. 앤드류와 스티브 그리고 맷은 숲속 공터에 있는 지하 동굴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기묘한 빛을 뿜어내는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 물체를 만지던 도중 의문의 물체가 갑자기 에너지를 뿜어내게 되었고 그들은 그대로 기절하게 됩니다. 화면이 바뀌고 무언가를 실험하기 위해 뻘짓을 하기 시작하는 앤드류와 친구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곧 초능력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염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염력은 앤드류에게 누구보다 깊은 친구들을 선물하게 되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소소한 일상의 재미를 보여주는 앤드류와 친구들. 그들의 능력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몰래 사용하던 도중 앤드류의 실수로 그들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맷은 앤드류의 무분별한 힘의 남용을 가볍게 보지 않고 그들만의 룰을 만들어 자신들의 힘을 제한하자고 친구들과 합의를 하게 되죠. 여차저차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한 앤드류와 친구들. 스티브는 앤드류가 조금 더 사람들과 교류하길 바라는 마음에 앤드류를 학교 장기자랑에 내세우게 됩니다. 앤드류의 초능력이 마술인 줄 알고 눈이 휘둥그레진 학생들. 앤드류는 단번에 학생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었고 학교 여학생과 굉장히 좋은 교류를 가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아이에게 오바이트를 하게 된 앤드류. 앤드류는 그 사건으로 인해 치욕스러움을 느끼며 확실하게 삐뚤어지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속사정도 모른 채 앤드류의 아버지는 또다시 가정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앤드류는 결국 견디질 못하고 아버지에게 능력을 사용하여 폭력을 대갚아줍니다. 혼자 있고 싶은 앤드류에게 불현듯 스티브가 찾아오게 됩니다. 스티브는 앤드류의 목소리가 갑자기 언뜻 들려서 자신도 모르게 앤드류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앤드류가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지만 앤드류의 불안정한 상태를 걱정한 스티브는 계속 앤드류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앤드류는 분노를 조절 못해 스티브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스티브는 갑자기 번개를 맞게 되고 죽게 됩니다. 스티브가 운 나쁘게 죽은 게 아닌 능력을 통해 죽었다는 걸 확신하는 맷. 맷은 앤드류를 찾아가지만 앤드류는 맷 또한 밀어내고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하죠. 앤드류는 점점 자신을 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죄책감 없이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돈을 구하기 위해 강도짓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하게 된 앤드류. 앤드류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입원해 있을 때 앤드류의 어머니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앤드류의 아버지는 의식불명인 아들에게 원망과 동시에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죠. 앤드류는 아버지의 악담 때문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인진 몰라도 이성을 잃고 폭주하게 됩니다. 도시는 앤드류의 능력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폭주한 앤드류를 막으려는 맷. 하지만 앤드류는 친구들 중 가장 능력의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맷은 앤드류를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더 다칠 거라는 생각에 맷은 앤드류가 딴 곳을 보고 있을 때 석상이 쥐고 있던 창을 이용하여 결국 앤드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떠나는 맷. 맷은 앤드류가 가진 카메라를 가지고 티벳의 설산을 오게 됩니다. 카메라를 향해, 아니 정확히는 앤드류를 향해 너가 와보고 싶어 했던 티벳 사원에 대신 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맷. 그리고 영화는 설산을 배경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영화 크로니클은 SF 장르입니다. 하지만 SF 액션을 기대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타클한 장면들은 잠깐 나오고 그 외에는 굉장히 소소한 초능력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속빈 강정인 영화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SF적인 볼거리는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전통적이고 묵직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니클은 앞서 언급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본래 철학적으로 불행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둘의 불균형이 곧 불행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불행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해보자면 인간의 욕구는 의지가 있는 한 계속해서 생깁니다. 어떠한 욕구를 충족해도 그것은 잠시 동안의 만족일 뿐 또 다른 욕구는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김두한의 4달러도 이 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4달러. 그렇게 인간은 끝없는 욕구들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게 되지만 결국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인생살이는 곧 고통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욕구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캐릭터가 바로 앤드류입니다. 앤드류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누구보다 힘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에게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힘으로 폭력을 다시 되갚아주게 되죠. 만족감은 잠시뿐 그는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바로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있는 돈을 원하게 된 거죠. 그는 그 힘으로 결국 돈까지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앤드류의 충족된 욕구를 보여주며 그와 더불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욕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져 가는지 작정하고 보여주는 것 같았죠. 어쩌면 여러분은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았고 영화는 그것을 충실히 보여줍니다. 바로 맷을 통해서 말이죠. 맷은 영화 초중반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어릴 때 꿈이 경찰이었다. 자신은 이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서 이타심이란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입니다. 맷은 그 이타심이 결국 자신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의 가치 중 하나인 내 행복이 아닌 남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곧 가치다라고 말한 거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열반이란 개념과 비슷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욕구를 부정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영화는 중간에 뜬금없이 앤드류가 티벳을 언급하게 합니다. 앤드류는 티벳을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 합니다. 거기서 수행하는 수도승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죠. 앤드류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직감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 맷이 대신 가게 되었지만요.
어찌됐든 영화 크로니클은 욕망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만든 영화인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와 다르게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